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인데 제 느낌은 2011년 11.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총선 6개월 전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 이후에 패배한 한나라당이 비대위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의미한다는 면에서 정책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로 보이고. 뭐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제 총선을 앞둔 마지막 선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선거 결과 좋게 나온다 그러면 아마 서울에 있는 의원들도 힘을 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도권이 어쨌든 121석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승리를 장담하면 총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 경계해야 될 거는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10월 26일 2011년에 패배했던 한나라당이 결국 비대위 전환에 성공했거든요. 박근혜 비대위가 12월 말에 들어왔고 그 결과 서울에서는 그때도 그 새누리당 이름 바뀐 새누리당이 16석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 152석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체제 변화가 왔다. 결국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게 이제 사실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건데요. 저도 선거 마지막까지 오늘 보고 오면 쉬운 싸움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만약에 선전을 했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참패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마 용산이든 우리 당이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아까 우리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고, 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진 다음에 훨씬 더 이 대우를 정비하고 좀 혁신한다면 저는 내년에 충분히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는 것도 내년 총선에 우리에게 큰 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여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거에 원인 제공을 했고, 그 원인 제공을 한 후보를 사면복권까지 시켜가지고 선거에 출마시키는 건 누가 봐도 좀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김기현 지도부에서도 흔쾌한 선거는 아니었거든요. 흔쾌한 공천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대통령실 의중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선거고 그런 공천이다 보니까 만약 패배하게 되면 그 책임론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당내 논란들이 있을 텐데, 1차적으로는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 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나올 거고, 이대로 가서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 사실은 이게 만약에 지금 집권 여당이 패했을 경우에는 뭐 비대위로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별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어차피 패할 선거를 졌다.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선거가 졌는데 지고 나서 하는 얘기는 질 선거를 졌다. 그럼 내년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 할 거거든요. 총선. 이게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 대통령이. 그런 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의 안 하죠. 역대 모든 선거는 옛날에 뭐 문재인 대표도 김종인 비대위로 넘어가는 건 총선 다가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니까 그 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지금 일반의 예상처럼 국민의힘이 신경싸움 끝에 좀 제법 큰 차이로 두 자리 숫자로 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뭐 비대위 전환 얘기가 나오지만 비대위 전환으로 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큰 변화가 온다면 저는 신당 창당이나 아니면 그 재창당 수준의 변화가 올 거로 봅니다. 여당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면 이제 취임한 지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중반에 있는 총선이 여당한테 어려운 거는 다 바꿀 수 있어도 대통령 얼굴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변화가 불가피한데, 변화의 핵심은 지금 얘기했듯이 중진들의 뭐 험지 출마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 국정운영의 기조, 그리고 대통령이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 여당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안 바뀌면은 다른 부분적 국지적 변화가 있어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이 결국 수도권 선거에서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겠느냐 이런 식의 좀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항공모함처럼 움직이는 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실 움직일 때는 그 본인의 어떤 권력 의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원칙과 이 전공법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큰 폭으로 또 변화를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신호가 켜진 거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이기지 못한다는 전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총선에서 졌을 경우, 과반이 안 됐을 경우 남은 임기 3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잖아요.
이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잘 이용하면 완충작치로서의 자기 자리매김을 잘한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특히나 이제 내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면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내 혁신의 경쟁들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혁신 경쟁의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혁신을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뭐 지금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당대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조금 가겠다 이러면 그런 혁신 경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국민의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원외 인사들이 얘기하는 뭐 삼선 초과 금지라든지 이걸 예를 들어서 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싸움이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대통령이 변할 거냐라는 건 지금까지 쭉 보면 통합이란 말도 좀 안 쓰고 정치를 안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건데 역사적으로 뭐 박근혜 비대위나 김종인 비대위 넘어갈 때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떨어지게 생기면 동력이 생기더라고요. 급해지면 뭐라도 다 하니까 그걸 기대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리스크는 피했지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불안 요인이 남아 있거든요. 유일무이한 대선 주자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불안 요인이 있어서 고민이 될 텐데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어떤 선택지까지 열어놓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뭔가 이게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여당으로서도 비로소 선거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